분명 아는 단어인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뉴스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남지 않고 괜히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결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와 몸은 어떤 속도로 늙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속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이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병원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사입니다. 지금 드시는 밥 한 숟가락, 오늘 드신 간식 하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신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의 혈관을 늙게 만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반복할수록 뇌의 기능 저하와 인지 능력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방식이 우리 뇌를 천천히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깜빡하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몸 안에서는 꽤 많은 변화가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기억력, 20년 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또렷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먹는 방식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연구를 기반으로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유전 때문일 거다. 물론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강력한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사는 몸이 견딜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선 과도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달콤한 간식, 음료, 그리고 튀김과 가공식품. 이 음식들은 먹는 순간에는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식사를 하면 갑자기 수많은 차가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그 결과 도로는 막히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결국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가 바로 몸속의 염증입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마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뇌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나 라면 같은 음식들에 사용되는 기름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식사는 에너지를 주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계속해서 손상시키는 식사에 가까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간헐적 단식 같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식사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식사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단식을 시작하는 경우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고 오히려 근육이 먼저 줄어들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몸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까지 부족해지면 몸은 가장 먼저 근육을 줄이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힘이 없고 더 쉽게 피로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사 방식만 바꿔도 몸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고 몸의 염증을 낮추고 뇌 기능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저속 노화를 만드는 식사의 원리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의 핵심은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에 염증을 만들지 않는 식사. 이것이 바로 저속 노화를 만드는 식사의 본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료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좋지 않은 식사는 마치 불을 한꺼번에 크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지만 금방 꺼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기와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몸속 염증입니다.
반대로 좋은 식사는 은은하게 오래 타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급하게 타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화 속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 식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탄수화물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흰쌀밥과 밀가루 중심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밥이라도 형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곡물과 콩이 포함된 식사는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특히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 섭취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가공식품과 튀김에서 나오는 지방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 가까운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나 생선에 포함된 지방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식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식사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고 어려운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조금 더 천천히 소화되는 밥을 선택하고 튀김 대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고 간식 대신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몸은 변화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만큼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밥부터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가 전체 식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통곡물과 콩이 들어간 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넉넉히 넣고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바꾸려 하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흰쌀밥에 콩과 잡곡을 조금씩 섞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튀김과 과자를 줄이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튀김 음식은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으로 인해 몸속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자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음식들은 먹는 순간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부담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오히려 근육을 먼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기보다는 구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밥을 바꾸십시오. 둘째, 튀김과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셋째,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후에 덜 피곤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집중력이 돌아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더 깊이 완성해 줄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몸은 이미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가 흐릿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움직이고 싶어진다면 그건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게 작은 선택을 계속 바꿔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지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오늘 저녁 밥을 바꾸는 것, 혹은 오늘 먹으려던 과자를 한번 내려놓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매일의 선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바꾸십시오. 둘째, 튀김과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셋째, 근육을 지키는 식사를 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늙게 하는 식사를 멈추겠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로도 남겨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알찬 건강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